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사 좀 들여다보죠. 시시한가. 오늘은 격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를 저희 같이 들어볼까요? 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뉴스가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유튜브 동영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앞서 제가 말을 했는데.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써주시겠어요? 네. 유튜브가 올해 얼마 전에 2022년 인기 동영상 및 크리에이터 결산을 발표했는데요. 네네. 그 결과를 봤더니 1위는 아이돌도 정치인도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야, 다 안 보고 지금 우리만 보겠다 이거네요. 젊은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소울리스좌라고 불리는 놀이동산 직원의 동영상입니다. 이 직원은 놀이기구 탑승 안내 멘트를 마치 랩처럼 뱉어내는데요. 네. 이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머리 졌습니다. 옷도 졌습니다. 신발 졌습니다. 양말까지 졌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졌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이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어머, 연습을 좀 하셨네. 잘하시는데. 네, 약간 소울 없이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네.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예전에 전통시장에서 많이 본 상인들의 리듬감과 억양도 조금 연상되는데요. 네. 매우 능숙하면서도 기계적이고 또 무미건조해서 요즘 말로는 영혼이 없다. 그런 태도와 목소리를 가진 분들에게 많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소위 소울리스 좌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회수가 2천만 뷰를 넘었고요. 2천만 뷰. 네, 영상 속 주인공은 근무하던 놀이동산의 광고도 찍었다고 합니다. 떴네요,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떴습니다. 또 다양한 매체들이 그 주인공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네. BBC 코리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왜 좋아하는 것 같은지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영혼 없는 눈빛인데 일은 조금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 현대 직장인의 모습이 보여서 동질감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소울리스좌의 인기와 소울리스라고 불리는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 2천만 뷰 엄청나고. 그럼요. 영혼은 조금 없는 눈빛이긴 한데 일은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자, 이거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웃기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꾸 방송 준비하시면서 여러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셨나요? 보면 볼수록 참 명작이다. 이런 생각이, 네, 명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울리스좌의 영상의 매력을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뛰어난 박자감을 들 수 있습니다. 소위 일정 레벨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논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정말 소울리스좌의 랩 실력은 박자를 가지고 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생기 있는 센스를 자랑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좀 적절한 몸놀림입니다. 이게 박자와 완전 똑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아슬아슬 박자와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그 봄바람 같은 움직임. 예, 이런 게 랩과 합이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작사 실력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어미의 통일성이 아주 중독성이 있습니다. 랩처럼 그러니까 뒷 말고 후렴구가 맞는 거군요. 있습니다. 졌습니다. 뭐 이런 니다의 통일성으로 구성된 랩이 이 국문과 출신으로서 굉장히 인상 깊은 수준급으로 보여졌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울리스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졸린 눈이 인상적입니다. 적극성과 열정을 모두 걷어낸 듯한 담백함. 이것이 1위를 차지할 만한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분석이 뛰어나시네요. 몸놀림, 박자감, 그다음에 수준급인 랩 실력, 그다음에 졸린 눈. 네. 이 소울리스라는 말이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꽤 많이 퍼져 있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소울리스라는 걸 한번 좀 정의부터 먼저 내려봐야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소울리스를 자발적 무기력의 상태 혹은 선택적 담백함 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이게 소울리스라는 말이 소울이 영혼이고 리스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피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능동형이라는 그러니까 즉 무엇에 의해서 영혼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걸 원해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즉 왜 그러면 그런 상태를 선택하느냐. 왜 그렇게 선택했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저는 가장 간단한 비유로 겨울잠을 자는 동물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 겨울잠 자는 동물들은 다음 해에 쓸 에너지 비축을 위해 일부러 겨울 내내 잠을 자잖아요. 그럼요. 소울리스자들도 사실 필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끌어쓰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좀 적정 수준의 영혼 없음으로 일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굳이 애쓰지 않아야 할 상황에는 잔잔한 물결처럼 떠 있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부력으로. 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가 지금 그렇게 전심전력 해야 될 때냐 아니냐를 판단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담백함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자발적인 무기력이다. 네. 그럼 이걸 좀 시적으로 소울리스를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말로 뭐 좀 바꿔볼 수는 없어요?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잔한 물결처럼 최소한의 부력으로 저는 그저 앞으로의 가능성을 아껴두는 중입니다. 저는 이 소울리스자에게 당신은 뭐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껴두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네. 가능성을 위해서. 네. 그러면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소울리스라는 상태, 이 태도가 왜 퍼지게 된 걸까요? 이건 좀 분석을 들어가 봐야죠. 그럼요. 예. 예전 항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이 빨리빨리 였다면 저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야 적당히 해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적당히 하라는 것은 사실 대충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네.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큰 열정을 쏟지 마라는 말과 좀 더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리하지 마, 열정을 쏟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궁금해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울리스의 반대말이 이제 소울 충만이라고 본다면 소울리스는 아이러니하게 이 소울 충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 노루동산 직원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의 모습이 현대 직장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다. 직장인들 입사 초기에 누구나 소울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업무 정말 열심히 해요. 예. 그런데 소울 충만하게 업무를 임해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업무에 너무 많은 기운을 쏟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워라밸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그렇죠. 업무의 기력을 모두 소진해서 취미생활 하나 즐길 여유가 없어진다 하는 상황을 직접 겪게 되다 보니까 직장은 직장일 뿐 내 삶이 아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하자라는 마인드에 소울리스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제 나름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막 분석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에 막 분석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박지연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습 같아서 우프다. 2161번님 소울리스자 짱이다. 유성환님께서는 소울리스자가 조용한 퇴사랑의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아주 그러니까 이 조용한 퇴사도 약간 거리를 두는 거죠. 맞습니다. 회사하고 일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를 두는 건데 소울리스도 약간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지적도 해주셨는데 영혼이 없다고 해서 소울리스 그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네. 예, 소울리스자 본인의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최적의 효율을 찾아서 일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최적의 효율. 소울리스라는 것을 이게 지금 이제 그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장단점을 한번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모든 걸 다 힘주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소울리스의 장점은 최소한의 부력으로 몸을 물에 띄운 자세와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정력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자체를 담백하게 줄이니까 외부의 공격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아요. 소울리스자 본인도 언급했듯이 소울리스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치에 도달해야 소울이 없이도 몸이 기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는 소울리스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울이 없는 상태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의 능력치를 보유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은 소울리스를 일정 기간의 태도가 아닌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전 담백함인데
평생 담백하기만 하고 평생 무기력한 상태로 한 번 열정을 안 써보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나요? 걱정은 되네요, 진짜. 네. 네. 지금은 소울리스가 아니라 너가 소울 충만해야 되는 시기야. 인데 관성적으로 소울리스의 태도로 계속 임할 수도 일관한다면 있다. 이건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방수진 시인은 어떨 때 소울리스 상태가 되시는지. 네. 예? 참 일상에서 또 이런 분을 만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많죠.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예전에는 참 소울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소울리스 좌가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예. 틈틈이 저는 소울리스 좌의 상태를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크게 두 가지 볼 텐데요. 예. 첫 번째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가 너무 많은데 그걸 매번 소울 충만한 상태로 일을 하면 사실 일찌감치 지쳐버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소울리스 상태를 사실 기본값, 디폴트로 보고 운전을 하면 60, 80에서 달리다가 고속도로 만나면 엑셀을 밟듯이 중요한 가업을 만나면 저는 이제 소울 충만의 자세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타인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직종에서 좀 이런 소울리스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횡단보도나 차도에서 길 안내를 하는 주차 요원이라든지 예, 그쵸. 영화관에서 표를 파는 매표소 직원, 네. 기출문제를 가르치는 입시학원 선생님.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스로 저는 가족들과 소울리스 좌를 선택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예, 가족은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소울 충만하게 다가가면 또 그게 상처가 돼요. 열정이 넘치니까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니까 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평소에는 오히려 소울리스자처럼 편안하게 대면하다가 축하할 일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힘껏 몰아서 소울 충만으로 축하해주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쓰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시를 쓰실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시를 쓸 때 너무 소울리스가 되는 건 좀 그렇죠. 그런데 시인들은 대부분 시를 쓸 때는 너무 소울 충만해서 사실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영혼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소울 충만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감정에 제 스스로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감정에 다시 천착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시가 감정의 장르이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천착해버리면 감정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배설하는 경우에 그렇군요. 그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좀 소울 충만의 시인에서 소울리스의 시인으로 좀 변모를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야, 장단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을 한번 이제 좀 돌아봤는데 정말 영혼을 이렇게 뺄 수 있으면 뺐다가 넣을 수 있으면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세상 속의 사람 뭐 사회를 그려보면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체적으로는. 참 만약에 그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면 사실 저는 영혼을 장착하고 빼는 기술을 무엇보다 제일 먼저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겪는 감정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혼을 뺐다 입었다 할 수 있는 옷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하면 모자를 벗듯이 가고. 영혼을 싹 벗고 그리고 저 사람과 소통하면 좀 상처받을 때 하면은 또 영혼을 벗고 오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면 아예 옷걸이에 영혼을 걸어두고 입고 오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뭐 간을 빼놓고 온 그 거북이가 생각난다. 맞습니다. 아예 무서운 상황이면 간을 빼놓고 오는. 네. 영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상처도 제 몸을 그냥 통과해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영혼을 입을 자리 벗어주고 올 자리만 선택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는 입어야 되고 어떤 자리는 벗어야 된다. 이 선택만 현명하게 할 수 있다면 인생 살아갈 때 이것만한 스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 그만큼 힘들다는 정말 많습니다. 얘기겠죠. 네,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도 많이 하고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시를 가지고 답을 주시겠어요? 네, 뭐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소울리스 자 중에 한 명으로서 소울리스 자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방원 의 하여가 우리 교과서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던 이방원의 하여가 작품 준비했습니다. 너무 예전에 역사책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읽어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가 이방원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요. 만수산에 마구 뻗어난 칡덩굴이 서로 얽혀진 것처럼 산들 그것이 어떠하리요. 우리도 이와 같이 어울러져 오래오래 살아가자꾸나. 이건 너무 정치적인 시 아니에요? 이게 고려의 중추적인 네. 충신인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이방원이 지었다는 시조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학은 사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장르인 만큼 오늘만큼은 이 작품을 저 방수진 시인의 관점에서만 좀 독특하게 바라보고 싶은데요. 네. 소울리스자라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여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소울리스자가 영혼이 없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최적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런 거죠.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삶의 방식에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거죠. 소울리스들은 소울리스 나름대로, 소울 충만자들은 소울 충만자 나름대로 만수산에 마구 뻗어나간 칡덩굴처럼 그렇게 서로가 얽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게 바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소울리스와 소울 충만의 태도를 좀 적절하게 선택해 나가면서 어느 것을 뭐 잘잘못으로 뭐 선악으로 네. 뭐 아니면은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군요. 제가 그냥 필요한 순간에 선택해서 그렇게 스스로 안에서 칡덩굴처럼 자유롭게 얽히고 더불어가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시한가는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유튜브 영상 소울리스 좌 이야기와 더불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소울리스한 상태,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